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기호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모순 관계를 이야기했었고요. 예. 자, 예, 모순 관계를 이야기했었고, 그것은 뭐 우리가 굳이 기호로 나타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A라는 것은 이제 문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문장이나 명제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에 이제 부정이 A에 이제 물결 모양을 붙인 건데, 나대이죠. 요 두 개의 관계가 이제 모순 관계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 값이 항상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순 관계에서는, 진리 값이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관계는 없고, 이게 AND라고 제가 또 강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모순 관계를 파악할 때, 요 경우만 보시면 안 되고, 밑에 경우까지 다, 둘 다가 성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호화의 주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AND이고 뭐 그리고 OR 뭐 혹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부정. 예. 근데 부정은 단지 이제 뭡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장에다가 낫을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문장이든 간에 그 앞에 이렇게 낫을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정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호화는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요 세 개죠. 예. 그 동치 관계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논리적으로 동치다. 이 말은 진리 값이 일치한다. 예.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동치도 다 이제 조건문과 and or로 다 기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nd or 조건. 근데 이제 보통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언문이라고 하고 이제 요 혹은 또는 요거는 이제 선언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호화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
이제 진리표, 진리값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언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근데 이것은 역시 이제 기호하기 때문에 사실 대체적으로 다 형식적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연언문 같은 경우는 요것은 이제 기호로는 요렇게 표시를 해요.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A 그리고 B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예. 뭐 계속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A 그리고 A 그리고 A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제가 있는 요 파일에는 이게 이제 요게 좀 작게 표시되어 있죠. 요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거 같습니다. 작게 표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쓰는 이 워드 이 프로그램에 요 뒤집어진 요게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쓴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좀 크게 써요. 이렇게 작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기호화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일상적인 말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장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기호화에서는 상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파일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값은 결혼했고, 출산했다. 라는 말하고, 값은 출산했고, 값은, 결혼했다. 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말에서는 다른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영희는 결혼하고 그리고 출산했다라는 말하고 영희는 출산을 하고 그리고 하고 고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일상적인 말에서는 천지 차이지. 예.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는 거하고 출산하고 나서 결혼하는 건 다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호화에서는 그런 시간의 선후관계 이런 거를 안 따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단순 명제를 요렇게 그리고라는 이 기호로 그냥 연결해 놓은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의 선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 앞뒤 문장의 내용도 안 따진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기호화에서는. 그냥 이제 이 연언문 그리고라는 것은 단순 명제, 단순 문장들을 결합하는 하나의 결합사 정도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 값이 어떻게 되냐면, 진리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진리 값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꼭 요런 걸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요렇게 요 기호로 이제 연결한 이제 연언문은 이렇게 되고요. 선언문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건문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 명제들을 결합한 하나의 복합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복합 명제들의 뭡니까? 진리값은 요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에 의해서 정해져요. 예, 정해집니다.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의 진리값을 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단순 명제들을 먼저 나열하고 난 후에 진리값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원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진리표를 그릴 때는 모든 경우의 진리값을 다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은 경우의 수가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장이 세 개가 있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8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은 두 가지 경우만 따지면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참일 때 참, 아니 참일 때 거짓, 거짓일 때 참, 거짓일 때 거짓.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자, 그럼 요 네 가지 경우에서 연원문의 진리값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두 개가 참이면 그리고로 연결된 것도 참이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거짓이 된다는 거죠. 이거 뭐 둘 다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인 경우에만 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무리 기호화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적인 논리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예. 아니, 여러분이 나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야 되고 그리고 영화를 봐야지만 이 문장이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논리와 또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연언문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참이 되어야지만이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이 문장은 거짓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선언문하고 조건문의 진리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